뭔가 물건을 사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치가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고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 금이에요. 금과 은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무역상들이 어디서 이게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금을 융통을 해야 돼요. 금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거로 장사 미천을 해가지고 물건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남겨요. 그래서 금을 융통한다 해가지고 금융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빌린 거잖아요.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게 금이었어요. 금을 갖다가 융통한다는 뜻이에요. 빌려준다. 그에 대한 이자를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고 빌려간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거로 해서 장사를 해서 크게 이제 돈을 벌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에요. 자, 요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우주 관점적으로 돈이 언제, 왜, 어떻게 탄생했냐, 이게 그 시간을 말하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태양계가 형성되기 아주 한참 전에 금이,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탄생을 해요. 말 그대로 돈은 국가나 정부가 발행하는 신용, 문서예요. 이걸 돈이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을 해요. 그 전에는 뭐냐, 금이나 은 같은 아니면 장식재 같은 비싼 물건이 이제 기본 화폐의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 우주에서는. 그러면 이게 문서화된 신용장이 돈이라는 개념이 언제 이게 나오냐? 이게 나중에 예전에는 사회주의 혁명이고 약간 공산주의 다 살아 이게 자기네들은. 그럼 네 거 내 거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사회 공동체들이 같이 이게 물자를 생산하고 같이 소비를 해요. 이제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거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국시대 이전에도 작은 국가들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한 열 몇 개인가 한 20, 30개의 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이 생성될 때가 있었어요. 그 바로 전에 이제 부족 시스템으로 이제 시족이나 부족 개념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서로 간에 물건을 이렇게 거래하고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부족 국가라는 개념이 발발을 하면서 사유 내 거 네 거라는 이런 소유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가 이렇게 작으면 사회 구성원이 한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덮고 그냥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공동으로 사냥하고 공동으로 먹어요. 이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전 이게 다큐멘터리 그죠? 얘네들이 서로 간에 없어요. 그냥 부족민들끼리 같이 그냥 이렇게 채집해가지고 부족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냥 채집하고 사냥하고 물건을. 네 거 내 거 없어요. 내가 사냥했으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사슴을 잡아왔어. 그럼 이게 우리 이쪽 문화에서는 내가 사슴을 잡는 건 내 거잖아. 근데 이거 팔 수도 있고 내가 다 먹을 수, 우리 가족만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족 사회나 부족 사회 이게 조그만 몇십 명 단위나 몇백 명 단위의 이런 부족 단위에서 보면 사냥감을 가지면 어떡하냐? 그냥 그 부족 공동체들이 같이 와가지고 그 사냥을 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냥을 사용한 사람한테 약간 좀 맛있는 부위를 좀 더 줄 뿐이지 그 부족의 그 사냥감을 같이 어떻게 먹어요. 그냥 나눠서. 네 거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우리 이쪽 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가라는 부족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다 그랬어요. 일본이 이게 짧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이게 메이징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다 그랬어요. 이게 왜냐면 거의 고립돼 있기 때문에 한 몇백 명 단위로 이렇게 좀 부족 이렇게 형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거의 네 거 내 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 거 같이 먹고 같이 쓰고 농사를 져도 같이 짓고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똑같아. 우주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역사에서. 근데 이게 돈이라는 개념이 왜 발생되냐면, 자, 이게 잘 보면, 이런 부족이나 시족을 이렇게 쓰면, 누군가는 사냥을 많이 하고, 이 부족을 위해서 이바지를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이 다 이게 먹고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이게 이게 부족 사회라고 있죠. 이 부족이나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 내가 거기로 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싶어 해. 이 사회로부터 내가 뭐 공헌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왜? 귀찮으니까 힘들고. 하지만 이 사회로부터 많이 받고 싶어 해. 이게 대부분의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좀 이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죠. 내가 이 부족을 위해서 사냥도 많이 해오고, 아니면 농사를 쳐서 많이 또 이바시하는데, 쟤는 매일마다 띵까띵까 놀고, 옆에서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해. 이 부족에서 이바지도 안 해. 그리고 매일마다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는 거, 그거나 하면서, 어차피 이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는 지가 한 건 없는데 지가 많이 더 처먹으려고 하고 많이 가져가려고 해.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인간들이 많죠. 예전에도 다 똑같아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이게 보니까 이 사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산국가가 그렇게 돼요. 공산국가가 똑같이 다 이바지하는 게 틀려요. 근데 똑같이 나눠버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차피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땡까땡까 놀더라도 이 국가와 사회가 똑같이 이게 평등하게 나한테 주니까, 아이씨, 뭐 힘들게 왜 일을 해? 그냥 땡까땡까 놀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제 공산국가가 망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공산국가는 기본적으로 법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강제적으로 굉장히 강해서. 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만 생기다가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로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아니 내가 왜 빙신처럼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 쟤처럼 나도 이렇게 놀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 전반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요. 그럼 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혜택만 받으려고 해.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의 원리예요. 암세포가 그런 원리예요. 암세포가 원래 이 몸이 순환을 해야 돼요. 근데 암세포가 왜 생기냐? 암세포가 자기는 이 몸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는 10밖에 기여를 안 해. 근데 받는 거는 100,000을 받으려고 얘가. 이게 암세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모든 거를 이 몸이란 사이로부터 이 세포가, 암세포는 자기는 받기만 해. 그리고 기여를 안 해. 그리고 영양분을 다 자기 차곡차곡 쌓아. 이게 암세포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암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뒤지죠. 이 사유가 그럼 골마터져 죽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적을 때는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암덩어리가 완전히 이렇게 있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마치 이게 우리 몸의 암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암이 에고의 병이에요. 이 에고가 와가지고 에고 애들이 인간 사회 관계하고 똑같아요. 에고들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에고들한테는 기여를 않고 자기가 다 이게 먹으려고 이게 안 좋은 나쁜 에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에고들이 이게 에너지가 순환을 해요. 그럼 에너지를 다 축적을 하고 자기도 이제 그걸 딴 데 넣거든요. 그럼 자기는 100, 1000만큼 받고 자기는 10밖에 안 줘. 이게 암세포의 원리예요. 그럼 나중에 그 암세포들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죽게 되죠. 똑같아요. 이 사회도 똑같아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강제 노동을 시켜요. 왜? 강제로 안 시키면 자발적으로 안 해. 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돈의 원리가 왜 돈의 원리가 왜 탄생했는지를 이제 무지의 역사에서 우리가 본대요. 자, 자본주의는 어떤가요? 자,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한 만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거를 어떤 수단으로 해서 부가 축적이 되고, 이게 그 물자나 서비스가 교환이 되나요? 그게 돈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금이나 뭐 은 같은 이런 주화는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왜? 금과 은은 귀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이 이게 커지면 커지는 만큼 화폐가, 그 돈 화폐가 많이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금은 귀하기 때문에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금은 나중에 자본주의가 급행창화되면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다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 시스템을.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신용화폐장, 지폐죠. 신용화폐 문서가 그걸 대처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원화. 이게 지금 화폐장이에요. 그냥 찍어내면 돼. 신용화폐, 그래. 신용화폐라고 해요, 정확히. 신용문서 화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공산주의는 이래요. 이제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냐? 이 인간에 대한 사유에 기여한 만큼, 그만큼 이 사람이 기여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리예요. 자,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면 그에 대한 만큼 돈이 들어와요. 자, 내가 농사를 많이 져. 겁나게 많이 져. 농산물을 많이 지면 그걸 갖다가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